이집트, 그리스, 로마 미술이 중요한 이유는 이집트 미술이 그리스와 로마 미술에 영향을 줬고요. 이 그리스, 로마 미술이 르네상스에 영향을 줍니다. 르네상스의 미술은 현대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는 이 미술의 근간이 이 이집트, 그리스, 로마를 거치면서 생겼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그리스, 로마 미술을 우리가 알고 간다는 것은 지금의 현대 미술을 이해하는데 또 아카데믹한 미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집트 미술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 많이 보셨죠? 이런 피라미드 형태는 많이 보셨죠? 자, he who keep alive. 무슨 얘기예요? 계속 살아있도록 하는 자. 이집트에서는 조각가를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집트의 미술은요, 왕의 영생을 위해서 존재했다고 해요. 아까 원시 미술이랑은 조금 다르죠. 이집트 미술은 강력한 통치자가 죽은 뒤에 그 죽은 통치자의 영생을 위해서 이 미술을 활용했다는 것이 이집트 미술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이집트 화가의 역할은 그럼 뭐냐? 아름다움보다는 완전함을 분명하게 기록해서 영원히 보존하는 것이 이 당시 미술가들의 역할이라고 해요. 자, 지금 보시는 네바나문의 정원이라는 그림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보는 관점과는 조금 다른 시점과 관점으로 그려진 그림이 보입니다. 숲이 있고 가운데 연못이 있는데요. 그 숲에 있는 나무들은 다 측면으로 서 있습니다. 또 가운데 연못은 정면으로 그려져 있죠.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물고기들은 또 측면으로 그려져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집트 미술가들은 그 대상이 가장 명확하게 보여지는 방향을 그리는 것을 양식으로 삼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많이 봤던 사람 그림들을 한번 좀 볼까요? 이집트 미술은 강력한 양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그려야만 했던 거예요. 어떤 법칙이 존재했었죠. 그 법칙들을 좀 나열해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머리는 측면으로 그려야 해요. 그런데 눈은 또 정면으로 그려야 합니다. 상반신은 정면으로 그리되 배꼽은 또 측면에 가 있어야 해요. 양쪽 팔과 양쪽 다리가 다 나올 수 있도록 측면으로 그려야 하고요. 엄지발가락은 양쪽이 다 보이도록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 넣은 것처럼 그려 넣어야 했었습니다.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는데요. 중요한 사람일수록 크게 표현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집트 미술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법칙이었죠. 반드시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한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이것뿐일까요? 하늘의 신은 매의 형상으로 그려야 하고요. 장래의 신은 자칼의 형상으로 그려야 해요. 이집트 미술가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상형 문자를 익혀서 그림에 꼭 문자를 넣어 기록하도록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양식과 법칙들은 회화, 그림, 드로잉 뿐만 아니라 조각과 건축에도 동일하게 반영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은 크노모텐 묘실의 벽면이라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양쪽에 큰 사람이 서 있습니다. 자, 누가 봐도 이 큰 사람이 권위가 있고 주인공이라는 뜻이겠죠. 자, 이 양쪽에 서 있는 두 사람이 크노모텐이라는 사람이고요. 양쪽에 서 있는 사람 위에 좌우측 위에 상형 문자들이 써 있는데, 자,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써 있는 거냐면 왼쪽 그림의 상형 문자에는 크노모텐의 명예와 지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쓴 거고요. 오른쪽 크노모텐의 위의 상형 문자는 지금 배 위에서 강물과 물새들과 어우러져서 놀고 있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자, 가운데 위에 보면 큰 사람이 있죠? 그 사람도 크노모텐이에요. 그리고 정면에 문 좌우로 둘러싸고 있는 상형 문자들이 가득한데, 이 상형 문자들은 제물을 바쳐야 하는 날짜나 신들에게 바치는 기도문을 적었다고 해요. 이처럼 이집트의 그림들은 통치자의 영생을 위해서 또 그들의 명예와 지위와 삶을 무덤 안에 같이 넣어 보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용도로 사용됐다는 것이죠. 통치자가 죽으면 미라를 만들죠. 그런데 이 미라만으로는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라를 만들고 무덤에 넣을 때는 그 통치자 주변에 있던 하인들, 종들을 같이 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나 조각상들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그런 하인이나 종들을 같이 묻지 않아도 되게 됐으니 하인들은 목숨을 건진 거나 다름이 없겠지요. 자, 이렇게 아주 강력한 양식을 활용해서 그림을 그렸다 하더라도 그들의 그림 실력이 낙후되었다거나 관찰력이 부족했던 건 아니에요. 아까 크노폰테블 그림의 일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나무 위에 새들이 앉아 있는데요. 지금의 학자들이 이 그림을 보고 이 그림만 보고서도 어떤 종의 새인지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디테일하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집트 미술가들은 대상에 대한 이해와 지식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아울러 관찰력과 표현력도 모두 두루 갖추고 있었다는 게 이집트 화가들이, 이집트 예술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실력, 능력이었겠죠. 자, 이집트 미술은 엄격한 양식을 적용해서 통치자의 영생을 위해 사용됐었고 그것은 3000년이나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집트의 미술은 그리스와 로마 미술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리스 미술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